그럼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얼마나 왔다 가요? 하루에 한 1, 2일 정도.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찾지 않는 완전히 방치된 기국산장이 되는 거죠. 열악한 그 자치단체에서는 운영 관리비 때문에 일반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한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한 보험회사의 광고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 이후 경쟁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행태를 보면 바로 이 광고 문구가 연상됩니다. 관광시설과 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정말 많이도 짓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꼭 필요하지도 그렇다고 급하지도 않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십 수백억을 들여 건물을 짓고 나면 또 유지관리비로 해마다 많은 돈을 써야 해서 정작 필요한 사업은 뒷전에 밀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선심 행정 때문이라는 비판 속에 무분별한 시설 사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군 재정에 더 큰 주름살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주군 무풍면에 있는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에 들어서자 사과를 깎아놓은 듯한 모습의 대형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무주군이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이 건물 1층에는 사과를 소개하는 각종 게시판과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과 재배 농민들의 교육을 하거나 방문객들에게 홍보 영상을 틀어주는 공간과 함께 2층에는 체험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은 과거 온천을 개발하겠다며 일대 땅을 확보했지만 정작 온천수가 나오지 않자 이곳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무주군은 이후 무주사과를 본격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사과농장 옆에 82억을 추가로 들여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과 면적이 한 7헥타 이상이 되는데 그곳을 이용을 해서 그 도시 소비자들한테 좀 홍보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가지고 같이 사과단지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테마 공원을 만들게 된 거죠. 하지만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공원 방문객은 불과 1,800여 명. 지난해에는 5,000명이 다녀갔는데 주로 사과나무를 분양받은 사람들로 홍로와 부사 품종을 수확하는 9월 중순과 10월 말 각각 이틀 동안 70%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82억짜리 건물은 이때 방문객들이 잠깐 둘러보거나 간단한 체험 공간으로 쓰일 뿐 평소에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주에서도 가장 끝에 위치해 접근성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조금 그 무주에서도 조금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크게 관광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방문하는 내방객이 좀 적은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체험 행사를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건물은 자체 수익이 없다 보니 유지비와 운영비로 연간 1억 이상의 예산이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80억을 넘게 들여 지어놓고도 무주사과에 대한 홍보나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이런 상황이 되자 공원을 활성화하겠다며 수영장 등 또 다른 추가 시설을 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반디랜드를 지나자 백운산 생태숲이라는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진입로 입구에 있는 교육연구동 건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백운산의 자연환경을 담은 전시물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지만 내용도 평범하고 별다른 특색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평일이라고는 하지만 취재진과 안내를 한 공무원들 이외에는 방문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시관에 설치된 화면도 모두 꺼져 있습니다. 모니터 한번 틀어봐 주세요.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이런 것도 지금 모니터 아닌가요? 모니터 열쇠를 찾는데도 한참이나 수선을 떨어야 했습니다. 이 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이 평소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잠깐 그냥 쳐다보고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는데 밖에서만 그냥 정원기를 한번 보고 뒤에 둘레길 이 생태에 이렇게 둘레길 보고 그래. 그 예를 들면 여름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얼마나 왔다 가요? 하루에 한 1, 2일 정도 가요. 무주군은 지난 2012년까지 산림청 공모로 생태숲을 조성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물도 지었습니다. 숲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안내원은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순 기간제 인력입니다. 앞으로 지금 계획이 지금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탐방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왔을 때는 그냥 전시물만 쭉 보고 가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관리하신 분이 지금 그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면 이 숲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많이는 못 알아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좀 이렇게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건물 2층의 세미나실도 바로 옆 반디랜드와 청소년 수련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작년에는 한 12에서 15회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12회에서 15회 1년에 네, 한 1,500명 건물에 있는데 한 그 정도. 날수로 치는 게 보름도 안 됐다는 얘기네요? 이제 주말에 오실 때 쓰는. 백운산 생태숲 조성 사업비는 모두 60억 원. 이 가운데 40%가량이 교육연구동 건축에 투입됐고 나머지는 탐방로 정비와 장승공원, 내부 순환도로 개설 등에 쓰여졌습니다. 교육연구동을 포함한 생태숲은 수익성이 전혀 없어 운영비만 한 해 2, 3천만 원씩 들어가고 계획대로 전문 해설사를 배치하면 운영비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취임 이후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임기 내 기간제 공무원을 3분의 1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상황. 무주군은 이런 건물들 이외에도 이미 공해촌과 체육시설 등 수많은 공공시설물을 지었지만 지금도 짓고 있고 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무주배에 있는 한 산골짜기 도로를 타고 올라서자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에 문을 여는 이곳에는 가족 휴양관과 숲속 나무집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산자락 절개면에는 조경석으로 최대 5m 높이의 석축을 화려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경사지 부분을 그 자연 사면으로 하게 되면 그 자연 사면이 굉장히 큰 그 대절도 사면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의 훼손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바라봤을 때 어떤 위압감이라든지 이런 거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의 그 효율성을 고려해서 산석벽을 이제 좀 많이 사용한 편이 있습니다. 단지 정면을 향한 절개면에는 높이 26m, 너비 40m의 초대형 인공폭포가 조성됩니다. 인공폭포 너머에는 정상부로 향하는 모노레일까지 설치되고 있고 정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모험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생태 체험단지 시설도 이제 그 저희가 산림청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군으로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산림 생태 그 이런 이제 모험 시설 이런 뭐 바깥에 야외 활동에서 하는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힐링 그 요즘 많이 나오는 산림 힐링 그런 시설이라든지. 무주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의 사업비는 306억 원. 산림청 공모 사업이지만 무주군의 예산도 100억 넘게 투입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주요 관광 노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계곡도 없어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매력이 적은 곳입니다.
무주군 의회는 이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는 그만두고 완공 후 연간 1-20억씩의 적자가 불가피할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는 관리비만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럼 관리비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적자만 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관리비를 줄여라 해서 이제 소극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죠, 관리인들은. 점차 보수도 안 하게 될 것이고 폐허가 되어 갈 겁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찾지 않는 완전히 방치된 귀국산장이 되는 거죠. 현재 무주군은 이렇게 사업성이나 효율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지은 공공시설물이 난립하면서 건축비는 물론 운영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주군의 시설유지관리비가 2014년도에 90억을 넘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안성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픈하게 되면서 100억을 돌파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우리 그 산림생태체험관 이게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서 적자폭이 10억 이상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정작 주요 현안은 뒷전에 밀리기 일쑤입니다. 사회복지 예산만 해도 도내 14개 시군은 예산 대비 평균 22% 수준이지만 무주군은 14%대로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단체장들이 치적 쌓기를 위해 건물을 짓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도 모자라 권역별로 나눠주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이용률이 더욱 부진해지면서 적자폭이 커지는 악순환이 심화된다는 지적입니다. 공모 사업하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치단체에서 보면 그 나눠주기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어떤 소득하고도 연계되지 않고 공공시설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일단 짓고 보자고 나서는 건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선시대 이후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예산을 확보하거나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대 효과를 터무니없이 부풀리거나 포장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진안군 정천면에 있는 에코 에듀센터. 진안군이 갈수록 늘고 있는 아토피 질환의 심각성을 고려해 2012년 환경부 사업에 응모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유치원생부터 교직원들까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아토피 예방 교육과 체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친환경 주거 공간에서 머물며 유기농 식단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애는 학생은 여기 와서 교육받고 재미있게 놀고 감성적인 키워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부모님들은 왜 아토피가 생겼는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이를 키워서 아토피가 생겼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야만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코 에듀센터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는 모두 147억 원. 2012년 127억이 투입됐고 지난해 단체 숙박동을 짓는데 20억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150억에 가까운 사업비에도 지난해 수입은 1억 2,500만 원. 이에 비해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 2천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5억이나 적자가 났습니다. 견디다 못한 진안군이 환경부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제 각종 환경부 같은 데 회의 같은 데 가면 이제 운영비나 인건비도 좀 지원해달라고 말씀은 드리고는 있는데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흑자가 나려면 숙박 체험이 늘어야 하지만 턱없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진안군은 지난 2012년 개관 당시 한 해 60억의 수입이 나고 3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 유입 등으로 3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3년도 채 되지 않아 이 같은 전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었는지 고스란히 확인된 셈입니다.
진안군은 이런 상황에서 인근 초등학교 전학생 유치를 위해 추가로 아토피 치유마을을 조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시설의 건설도 줄기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이산 북부 주차장에 있는 진안군 소유의 상가 건물입니다. 진안군은 식당과 특산물 판매장으로 임대를 해온 이곳에 이른바 가위박물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이산의 모습이 가위와도 닮았다며 인근 홍삼 스파 등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말 착공할 가위박물관은 건물 수선과 개인 수집가의 가위 구입 등에 1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근의 진안 역사박물관도 도내에서 방문객이 가장 적은 박물관 가운데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성도 상징성도 적은 가위박물관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진안군은 골프 연습장의 신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 월랑체육공원에 20타석 규모로 구상 중인 골프 연습장에는 모두 18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안군은 군내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고 골프협회와 귀농자를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안군의 골프 인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저희가 지금 250에서 한 300명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 이제 진안군에 여기에 설치가 되면은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전체 인구가 2만 6천여 명이니까 불과 1%의 골프 인구를 위해 20억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진안군의 올해 재정 자립도는 5.7%로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장수군 장계면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장수군은 지난 2006년 장계 생활체육관을 지었지만 2008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대형 체육관과 체육시설을 추가로 지었습니다. 두 시설에 들어간 사업비는 65억 원가량. 2006년 지은 체육관에서는 탁구를, 2008년에 지은 체육관에서는 배구와 족구, 배드민턴 동호회가 번갈아가며 쓰고 있습니다. 주로 시간대는 어느 때들 많이 쓰세요? 시간대는 8시에서 10시. 저녁? 네. 낮에는 그 농사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농사 아니라고 이용을 안 하고요. 이곳의 배드민턴 동호회원이 60, 70명이고 탁구와 배구, 족구는 각각 20, 30명 정도니까 평소 이용객은 많아야 140, 50명 수준. 올해 수입은 680만 원 정도지만 시설 보수와 인건비 등으로 1억 1천만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관리 좀 시설물이 좀 오래된 것이 좀 있고 그래서 어디 보수를 보수 탁구장이 있는데도 물이 새고 그런 것이 있어갖고. 아, 물이 샜어요? 네. 그리고 헬스 기구가 이번에 또 보충이 좀 되고 그 낡은 것도 좀 교체가 되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곳에는 4만 5천 제곱미터의 넓은 터에 축구장과 함께 그라운드볼과 게이트볼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장수군은 지난 2007년 150억을 들여 장수읍에 생활체육관과 문화시설 등이 한데 어우러진 한누리전당을 지었습니다. 이곳에도 체육관과 수영장을 비롯해 시지역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대형 생활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수와 장계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읍면별로 실내체육관이 이미 하나씩 지어져 있거나 짓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장수와 장계, 계북과 산서, 그리고 번암에 차례로 독립체육관이 들어섰고 계남에는 초등학교에 건축비를 지원해서 개방형 체육관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천천면에도 올해 별도로 체육시설을 착공하면 내년에 7개 읍면에 모두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9월 말 현재 장수의 인구는 23,3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장수읍이 7,500여 명,
장계면이 4,600여 명이고 5개면은 불과 2,000명 안팎입니다. 장수와 장계 정도를 제외하면 면 단위 생활체육 인구는 많아야 200명에서 300명 수준. 4개 종목이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저 동호회 동호회 있어요. 예, 동호회 몇 명씩이나 있어요? 동호회가? 한 10, 하다 보니까 한 6명, 7명. 종목별로? 예. 그러니까 16명씩 4개 종목에서 예, 예, 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한 60여 분이 그냥 평상시에 꾸준하게 여기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지금 농번기라 좀 바빠서 그러는데 평소에 나와요. 읍면별 인구도 턱없이 적지만 소재지 간 거리가 차량으로 멀어도 10분, 15분 거리인데 읍면마다 체육관이 필요했을까? 시골에 있는 자치단체의 특성상 각 읍면 단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권이 장거리다 보니까 장수군 대표 시설을 하늘이 전당을 만들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이제 왕복 다니면서 운동하시기에는 힘드니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고 여기에는 다른 동네에 체육관이 있으니 우리 동네에도 하나쯤 지어달라는 유권자들의 민원과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선심 행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시군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7월 말 현재 도내 14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15.1%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방세나 세외 수입을 더한 자체 수입이 15.1%로 나머지 85%가량은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주, 군산, 익산 그리고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3년 기준으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공공건축물은 모두 4,948개로 5,000개에 육박합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형편에 고정적인 시설 운영비도 큰 골칫거리입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장수군은 한 해 예산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른바 자주재원의 무려 33.4%를 인건비와 보수비 같은 시설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또 무주군은 33%, 진안군은 19.5%를 시설 운영비로 지출해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몫을 쓰고 있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은 6.2%에서 8.7% 수준입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살림살이를 맵고 짜게 해야 하지만 뭉텅이로 건물 운영비를 떼고 나면 나머지 사업 예산은 그만큼 줄고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의회 스스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전라북도는 시군 회계감사는 물론 행정 업무에 대한 감사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에 불필요한 시설 투자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시군의 투용자 심사에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시군에 있는 재정 상태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공재산에 대한 규모와 실태도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또 내지는 다른 건물들과 중복성은 없는가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전라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요라고 이제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시대 이후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공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성을 위해 적자가 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소지역주의나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선심성 사업입니다. 일단 수십억 또는 수백억을 들여 지어놓고 적자가 커지면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고 내실을 기하는 데 전력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무턱대고 지은 공공시설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권자 스스로도 불필요한 공공시설은 다름 아닌 단체장의 미래를 위한 것일 뿐 지역의 미래를 좀먹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